게임 면담. 오케이? 오늘 40번 하고 40번 하면 진도 다 나가요. 40번 하고 오늘 새로 2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2과를 새로 필기하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문법 문제가 여기서 나오니까 문법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가씨 뭐 하는 거야 지금? 손가락 연습하는 거야? 왜? 아가씨 나 참나 살다 또 별걸 다 보네. 야 오지마. 나 안 울어요. 이런 거 가지고. 야 휴지 줘 휴지. 아 저 어떤 새끼가 그랬어. 내가 죽여줄게 아주 그냥. 그러라고 하는 거죠. 졸지 말라고. 이게 훨씬 낫다. 이게 거의 10배 가량 더 낫다. 얘가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이야. 레몬. 어디 사탕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비틀즈. 오, 필통이 빵빵하니 좋구만. 근데 이거 시합에 들고 가면 안 걸리게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써요. 부적인데. 오. 이거 뭐야? 갤럭시 어쩌고? 21? 왜 평범한 거야? 가장 최근 거잖아. 근데 그게 세 단계가 있던데요? 수로하고 우와. 대박. 오. 삼성이 요즘에 갤럭시가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왜 이래 진짜. 뭐야 이게. 주말에 뭐 했어? SB 공부한다고 지금 해놓고 지금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진짜 열받네 진짜. Let's go. 40번. 책이 있어야 돼요. 책에 40번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책 40번을 끝내고 나서 그리고 이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Relax. Okay?
Relax. Calm down. 자, 마무리 칩시다. 40번. 그리고 이거를 좀 조져봅시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이제 어법 문제 있잖아요. 이과 어법 문제를 뽑아서 어법 문제만 들어있는 걸 뽑아서 드리도록 할 테니 이제 그날은 집에 가서든지 아무튼 그거를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법을 모두 다 한번 챙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5분, 10분 안에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40번이고 인간이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도움을 주는가? 인간이 도움을 왜 서로에게 주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볼게요. 비가 와가지고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하고 좋네. 그렇지? 비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 있나 혹시? 괜찮죠? 비 오는 거 나쁘지 않죠? 저는 비 오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차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게 좀 바뀐 것 같아. 차 때문에 항상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비가 오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말이야. 그치? 비 냄새도 있잖아요. 비가 오기 전에 비 냄새도 나고. 그치? 자, 바로 시작합니다. Why do we help? 우리가 왜 도움을 주는가? One widely held view 해서 여기가 주어거든. 그래서 하나의 그냥 직역을 하자면 하나의 널리 열려진 관점이래요. 그러니까 알려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널리 알려져 있는 하나의 관점이 is that 이하랍니다. 도움을 왜 우리가 주는가가 이 이유래요. 바로 self-interest, 우리 자신의 그런 이득이 되는 게 있잖아. 그런 것들이 underlies, 기초가 된다랍니다. underlie, 우리 lie라고 하게 되면 누워있다라는 뜻인데 underlie, 그러니까 아래에 누워있다. 즉 기초가 기반이 되다거든. 우리의 이득은 어디에 기반이 되냐면 모든 인간의 interaction, 상호작용에 있어서 기반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우리의 이득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도움을 준다. 아이러니하게도 도움을 주는 건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도 이득을 본대. 그래서 도움을 주는 거다라는 뉘앙스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that 뭐래요? Our constant goal, 우리의 지속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속적인 목표,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 왔는데 그것은 바로 maximize rewards. 잘 봐야 돼. 보상이라는 것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minimize cost, 비용이라는 것을 최소로 끌어올린답니다. 그죠? 그래서 비용, 어디 무언가에 들어가는 돈, 우리가 비용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그렇죠? 그런 거를 최소로 내리고요. 그리고 보상을 최고로 끌어올린답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래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는 거.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나의 이득이 어느 정도 챙겨져야 남을 돕거나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서로 좀 차이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accountant, 회계사는요, 이거를 지금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cost benefit analysis라고 해서 지금 직업들이 쭉쭉쭉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 위에 거를 뭐라고 정의하는지가 나오는 거니까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야. 그냥 비용, 이익, 분석이라고 부른대요. 들어가는 거와 이익에 대한 게 얼만큼의 차익이 있냐 이거에 대한 분석을 회계사는 이렇게 부르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100만 원을 썼는데 회계사 입장에서 돈으로 하면 100만 원을 썼는데 내가 버는 돈이 5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그거는 가치가 별로 없는 거잖아. 그지? 내가 100만 원을 썼을 때 1000만 원에 150만 원을 번다. 그럼 그런 건 괜찮은 거고요. 그쵸? Philosophers, 철학자들은 call it,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utilitarianism이라고 부른대요. 이게 뭐라? 공리주의라는 말이거든. 공리주의?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공리주의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한 명 어느 누군 게 아니라 서로가 다 같이 힘을 내서 도와주며 다 같이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런 거를 공리주의라고 부른답니다. Social psychologist, 사회 심리학자들은 call it,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Social exchange theory라고 해서 사회적인
교환 이론이라고 부른대요. 사회적으로 우리 서로서로가 뭔가를 주고받고, 그죠?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지, 근데 사회적인 뭔가가 들어갔을 때 나한테는 들어오는 게 뭔지,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게 뭐래요?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쵸? 이제 예시 줍니다. If you are considering, 우리 지금 이거 무슨 예시인데요? 우리가 도움을 왜 주는가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요, 고려를 하고 있어요. 뭘 할지, whether to donate blood, 피를 기부하는 것을요. 헌혈이라고 부르죠? 헌혈 해본 사람 있니? 아무도 없나요, 아직? 우리 파주 사면 안 되죠?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치? 파주, 뭐, 김포 이쪽은 이제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헌혈을 하고 싶어도 헌혈하러 가서 어디 사세요? 그러면 어디 삽니다. 파주 어디 삽니다. 라고 하면 돌아가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치?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기 때문에요. 네, 나중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여러분들 몇 개월, 3개월 이상인가? 살게 되면 이제 그때는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은 하고 싶어도 헌혈이라는 걸 할 수 없는 시기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파주에 살면은 이제 할 일이 없을 거야. 그치? 그게 이제 풀리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선생님들도 다른 지역에 살 때 해봤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뭐 헌혈하면 좋죠. 초코파이도 주고, 영화 뭐라 그러지? 문화상품권 그것도 주고, 그것도 뭐 줬었는데, 아무튼 좋았던 기억이. 헌혈 증서도 주고, 왠지 뿌듯하고 내가 헌혈했다는 증서도 주고, 그죠? 그래서 너가 만약에 헌혈을 할 거라고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헌혈을 한다라는 우리가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 비용과 보상에 대한 이 비교가 나올 거야. 그러면 너는 아마도 이제 무게를 둘 거래요. 어디다가? The cost of doing so. 그것을 봐요.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에다가 무게를 들 거래요. 그지? 그게 뭔데요? time, discomfort, anxiety 따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헌혈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뭔지 알지? 시간을 일단 내가 써야 되잖아. 절대적으로.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불편함. 맞죠? 직접 내가 가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나한테서 소비가 되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무게를 잴 건데 뭐와 비교를 해서 무게를 재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온 게 자, weigh A against B. 요거예요. 또 against 하게 되면 우리 항상 등지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와 B를 이제 이렇게 반대 사항에 두고 무게를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소처럼. 무슨 말인지죠? A와 B의 무게를 재본다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가 돼야 되고 보상이 최고치가 돼야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예요. 인간이 원하는 목표. 그쵸?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거를 무게를 재본대요. 뭐랑? 더 benefit, 이득이요. 내가 헌혈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이 무엇이냐. 만약에 헌혈이 진짜 생으로 피를 주는 거였다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했겠지. 그치? 그러니까 초코파이도 주는 거고, 문상도 주는 거고, 헌혈 증서 같은 것도 주는 거고 해서 어느 정도 보상치를 주는 거잖아요. 중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reduced guilty. 죄책감에 대한 부분, 사라진 죄책감, 줄여진 죄책감, 그리고 사회적인 approval, 승인 같은 것들, 그리고 good feeling, 좋은 기분들.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죄책감도 줄어들고, 그치?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을 돕고 있구나, 막 이런 것도 생기고요. 그쵸? 사회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구나. 헌혈도 하고 다니고, 이렇게 좋은 기분들. 그걸 두기 위해서 무게를 잰답니다. 만약에요, the rewards exceed the cost. 이런 표현을 잘 봐야 되겠죠? 보상이라는 것이 초과되면요. 무엇을? 비용을 초과하면. 보이죠? 보상이라는 것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요. 비용보다 더 크다. 즉 초과한다면 you will help. 너는 아마 도울 것이다. 아마 도울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도울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돕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Others, 다른 이들은요, believe that 이하라고 믿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we help, 우리가 돕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Because, 왜냐면 we have been socialized,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PP 나왔어. 그렇게 사회화가 되었기 때문이래요. 무슨 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너네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돼 라고 사회화가 to do so, 그렇게 하라고요. 그게 뭐예요? 도와주라고요.
도우면서 살라고 사회화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돕는다라고 사람들이 믿는답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화가 되냐면요. 바로 norms라고 해서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이제 규범들이죠. 그죠?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고 윤리적 가치를 갖고 있는 무언가들 혹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무언가들이요. 그것들이 뭐네요? That prescribe. 자, prescribe라는 단어가 첫 번째 의미로 무엇이 있어요? 약을 처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처방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의 명사형인 prescription 하게 되면 처방 혹은 뭐 처방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가 지금 여기 앞에 규범들이 나와서 규범화하다, 규범하다, 제약을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범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법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혹은 도덕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뭔가를 하게 하는 거죠. 무엇을요? How we ought to behave. 되게 오랜만에 나왔네 얘들아. ought to. 이거 뭐예요? should. 같은 거죠. 그죠? must. 조동사 계열의 친구잖아요. ought 하게 되면. 어떤? 약간 의무를 갖고 있는 조동사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됐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규범해 준대요. 당신은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봉사활동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막 이런 것처럼 귀족들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챙겨야 된다. 그런 것들이요. 자, through socialization 무엇을 통해서요? 사회화라는 것을 통해서 we learn 우리는 배워요. 사회화라는 게 뭐죠?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이 글의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로 we learn the reciprocity라는 걸 배운답니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자면 얘들아 고3이 됐을 때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무조건 이 단어는요. 이 단어가 호혜성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1학년 때도 나오지 않았나? 아닌가? 나오지 않았나? 한빛? 쥐새끼 막 얘기 나오고 쥐들도 호혜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도와주면서 한 번도 그러니까 낯선 이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사람한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다음번에 내가 또 다른 낯선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인데 여기가 아닌가 봐. 혹은 우리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호혜성.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공리주의라고 나왔었잖아요. 철학자들이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공리주의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게 호혜성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저 reciprocity예요. 그래서 이 호혜성이라는 규범들을 우리는 사회화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게 뭐래요? 땡땡. The expectation. 기대랍니다. 무슨 기대요? 어떤 기대요? We should return help. 무엇? 바로 이것이요. 예상과 기대인데 우리가 도움을 return. 되돌려줘야 한다라는 오케이? 우리가 받은 도움을 누군가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예상과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Not harm, 무엇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움으로써 돌려줘야 된다. To those, 누구에게요? Have helped us, 우리를 도와준 사람에게. 오케이?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나도 그 도움을 그 사람에게 주어두거나 혹은 낯선 이에게 나도 줘야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호혜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호혜성이라는 게 인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쥐새끼들한테도 있더라라고 해서 예시가 나왔었어요. 쥐들도 자기도 모르는 생판 처음 본 놈이 나를 도와줬을 때 혹은 서로 도우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것들. 실험을 해가지고 쥐들이 이제 나무 막대기 같은 것들을 한 명이 이렇게 지탱하고 있어야지 걔네 다른 애들이 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혼자서는 못하는 일인 거야. 그러니까 안에 있는 물건을 음식을 이제 가져오는 실험인데 한 명이 문을 열고 있어야 돼. 쉽게 말해서. 한 명이 문을 딱 잡고 있어야지 나머지가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갖고 오는 건데 혼자서는 못하는 거야. 왜냐면 열어놓고 들어가려면 다시 닫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행동을 하더라랍니다. In our relations, 우리의 관계 속에서요, with others, 다른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특징이 뭐냐면, 얘들아, 비슷한 지위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비슷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학교, 같은 학년, 같은 나이,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괜찮지? The reciprocity norm, 바로 이것이요. 호혜성이라는 규범이라는 것이 compares us, 우리한테
약간의 강요를 하게 한다라는 거야. 뭐 하도록? To give, 주도록이요. 무엇을요? In favors 해가지고 호의를 줘야 된다. 혹은 gift, 선물을 줘야 된다. 아니면 social invitation, 사회적인 초대를 해야 된다. 야, 나 오늘 생일이야. 나랑 같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약간은 강요를 하게 사회화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뭐에 관련돼서요? About as much as we receive. 우리가 받은 만큼에 대해서 우리도 그만큼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약간은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쵸? 뭐 개개인의 차가 조금은 있지만 사회화를 통해서 우린 이걸 모두 다 배우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다는 것에 대한 이유가 나온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첫 번째는 비용과 보상에서 보상이 더 컸을 때 우리는 도움을 시전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 호혜성이라는 규범을 우리가 배우면서 사회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우리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호혜성 때문에 도움을 준다. 두 가지가 나온 거네. 어떻게 보면. 그지?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요약문이었었죠. 그래서 요약문에서 물어봤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겠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것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 찾아주면 되는 거겠지. 그지? 별거 없어요. 문법 얘기를 할 게 없으니까 사실상 내용만 꽉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 이과에서 문법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법을 정확하게 다 마스터를 합시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지만 이제 수업은 되게 오랜만에 하는 느낌? 그랄까? 우리 서술형이 나와도 당황스럽지 않게 서술형 얘기도 상당히 많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얘기도 그렇고요. 자, 준비됐나요? 자, 가볼게요. 1부터 6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시들, 예제들, 어떤 케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갈게요. 자, 모든 사람들은 유니크하다랍니다. 그러나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문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제부터. there have been 해서 얘는 이제 주어가 아니지 얘들아. 이 attempt가 주어예요. 그렇죠? 우리 대열이라는 녀석은 유도부사이기 때문에 attempt 저 시도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라요. 모든 사람들이 유니크하고 독특한 건 맞는데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attempt에 지금 S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have가 나와 있는 거지. 많은 시도들이 있었대. 그리고 우리 attempt라는 친구를 쓰면 뒤에 이 to 부정사를 굉장히 많이 붙여서 그치? ability to처럼 뭐뭐할 시도라고 우리가 해석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짝이 잘 어울리는 친구란 녀석이야. 그래서 무슨 시도? 바로 categorize people's personalities 했으니까 사람들의 성격들을 범주화시키는, 그지? 그래서 A형은 어떤 성격, B형은 어떤 성격 이런 것도 범주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다랍니다. 근데 그런 시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중 하나를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s에서 하나의 가장 흔한 방식들 중 하나는 이라고 얘기를 하지. one of 복수명사가 나왔을 때는 주어로 사용이 되면 one이 주어니까 divides에 s가 붙어 있는 거지. 그지? 꼼꼼히 가라. divide 어떻게 됐죠? A into B. 그래서 A를 B로 나누다. 그죠? 범주화를 시키는 시도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 굉장히 흔한 것 중 범주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들 중 하나가 지금 내가 아까 말한 게 범주화 시키는 방법들 중도 하나잖아요. 혈액형으로 범주화를 시키는 거요. 그죠? 그리고 근데 그것 중 하나가 사람들을 나누는 건데 뭐로 나누냐면 into two time. 두 종류를 나누는 거래요. 혈액형은 4종류였는데요. 바로 introvert와 extrovert로 나누는 거랍니다. 내성적인 사람들과 외향적인 사람들이요. According to this division. 자, 이렇게 지시어가 나와서 서술형이 뜨잖아. 혹은 그냥 지시어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하지 마. 뭐냐면
지시어가 나오면, 그러니까 this가 나오면 언제나 앞에 있는 문장 혹은 앞에 있는 단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거 바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통째로 가져와 쓰면 돼요. 이 분류에 따르자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분류는 뭡니까? 내성적인 사람들과 외향적인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이 분류에 따르자면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들은 tend to be drawn 이라고 했어. 자, tend to 동사의 원형에다가 지금 뭘 붙여놓은 거지? draw를 붙여놓은 건데 draw는 끌다. 오케이? 능동적으로 끄는 건데 지금 여기에 뭐가 붙어있니? 비동사 플러스 pp가 붙여놨어요. be, 시끄러워. drawn. 이렇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 자기가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딘가로 끌려가는 거야. 어디로 끌려가? To the internal world. 뭐 당연히 그렇겠죠. 내성적인 사람인데 내적 세상으로 끌려가겠죠. 이끌려간다라고요. 무엇에? 생각들, 사고들, 그리고 feelings, 감정들, 그쵸? 혼자 고요한 이런 생각, 사고,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반면에요.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drawn, 똑같은 표현을 나왔는데 tend to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drawn 이렇게 나왔지. 이 사람들은 어딘가로 끌려가는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대요. 어디로? 당연히 the external world겠죠. 근데 그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과 활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얘들아. 내적인 사람들은 자기 혼자 생각하고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로서 이제 즐거움을 느끼는 거 있잖아. 혼자서 이제 그림 보면서 예쁘다, 뭐 즐겁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고 활동을 해야 돼요. 어떤 활동들을요. 활발하게. 그쵸? 요거에 매력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표현들 조금 헷갈리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잘 알아두라고 했어. 무엇을? 내용적인 측면들로서 조금 머릿속에 잘 넣어놓자. 무슨 말이냐면 앞에 거는 그냥 대놓고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재충전을 하거든. 그들의 배터리를 이제 그러니까 몸들을 말하는 거겠지. 자기가 힘들어서 재충전이 필요해요. 근데 언제 어떻게 함으로써 spending some time 시간을 보내는데 alone 혼자. 그렇지. 너무 잘 어울리지. 내성적인 사람들이니까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충전이 돼.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가 충전되면 사람들 만나면서 그 에너지를 쓴다는 게 뭐겠어? 사람들 만날 때, 활동할 때, 학교 갈 때, 그치? 그럴 때 얘네들은 에너지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 또 혼자서 생활하고 뭐 노래 듣고 이러면서 에너지 잘 채우고. 됐지? 근데 extrovert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들은 need to recharge when까지 해서 요럴 때 충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받았을 때 충전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 상황일 때 뭐란 소리야? 배터리가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충전을 해야 된대. 언제 배터리가 없냐면 they do not 그들이 하지 않을 때 socialize enough 사회화를 충분히 하지 않을 때요. 사회화가 뭐죠? 사람들 만나고 활동하는 거. 이거를 충분히 하지 못할 때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라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지? 그러면 걔네들은 그때 무엇을 해야 된다?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쵸? 이해되셨죠? 자, extroverts. 외향적인 사람들은 good at performing tasks under pressure. 압박받는 상황 속에서 업무를 잘 수행해요. 그리고 자, 얘들아, at ing 그지? and ing 두 개 똑같이 연결이야. 그지? 저거의 원래 모양새는 cope 요겁니다. cope with. 그래서 무엇을 이제 다루다, 해결하다는 뜻이야. 자, 외향적인 사람들은 압박을 받으면서 일 잘해요. 그리고 모두 잘하냐면요. multiple jobs. 여러 가지 일들을 한 큐에 잘합니다. 한 번에요. 그쵸? 막 이런 것도 또 나누는 게 우리 흔한 나누는 방식 중에 막 이런 것도 있잖아. 여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잘하고 남자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잘 못한다. 뭐 이런 것도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쵸? introvert는요. 그런데요. 반면에요.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like to focus on. 좋아한대요. 뭘요? 집중하는 것을. 무엇에? 하나의 일만 한 번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같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can concentrate. 이제 같은 말을 두 번 반복시키지 않으려고 앞에는 focus on이라고 얘기했고 뒤에는 concentrate라는 단어를 썼네요. 그리고 very well. 매우 잘 집중을 합니다. 하나에 하나씩만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거 하나를 했을 때 집중도 잘 한대.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잠시 슬쩍 이 본문 1에 대한 걸 얘기를 좀 하자면 본문 1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들의 어떠한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아무 얘기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의 성격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tend to do assignment에서 어떤 임무나 업무나 학교 생활의 리포트 같은 것들을 빠르게 잘 하는 경향이 있대. 그리고 they make fast decision, 결정도 빨리빨리 잘 내린다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comfortable with, 불편해요? 아니 편안해해요. 무엇을요? taking risks, 업무를 그러니까 위험 감수하는 것을 그닥 그렇게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죠? 앞에 걸 다 모두 다 미루어 봤을 때, 그죠? 자,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종종 work more slowly, 훨씬 더 천천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deliberately, 어떻게? 신중하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변형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들의 성격에 대한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얘들아. 왜냐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좀 생각해보고, 까다로운 유형을 좀 생각해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줘놓고, 이 글을 보고, 자기의 의견이 잘못되어 있는 학생을 골라라. 혹은, 의견이 제대로 되어 있는 학생들만 모아놓은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원 하고 자기 의견 영어로 막 세네 줄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세빈 해놓고 영어로 막 써져 있고. 이만큼 막 거의 반 페이지 차지할 정도로. 근데 그런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머릿속에서 잘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영어를 읽을 때 잘 그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단어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생길 거야. 그러니까 덜렁덜렁 대지 말고 풀란 소리예요. They think. 그래서 그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성적인 사람이야. Before they act.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해요. 그리고 give up. 포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 포인트 잘 봐야 되겠죠? 쉽게 포기를 잘 안 해요. 그쵸? 언급이 되지 않은 말들이 나왔을 때는 혼자 상상을 하지 말라고. 그치? 웬만하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들로만 기본 그 기준 하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합니까? 더 accurately 하게 한다. 그지? 그러면 더 정확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또 유형이 나올 수 있는 게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 집중을 잘한다. 정확하게 일을 한다. 그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누구는 빠르게 일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막 비교를 해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냐면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잘한다. 혹은 외향적인 사람이 무언가를 더 빠르게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왜냐하면 외향적인 사람이 이 업무를 더 빨리 끝낸다라고 했고 더 결정을 빨리빨리 잘 내린다라고 했으니까 반대적으로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뭔가를 빠르게 수행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비교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문제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글로 보기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너무 중학교 수준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을 수 있어. 웬만하면 영어 보기가 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어법 문제가 본문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글 보기를 주는 건 너무 쉬울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든 본문이든 다 보기가 영어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준비를 해야 다른 한글로 나왔을 때도 좀 더 쉽게 느껴질 거야. 오케이? 바로 넘어갈게요. 1에 대한 성격 정의는 끝났습니다. 자, based on all this information. 이 모든 정보가 본문 1에 대한 정보예요. 본문 1에 대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서 you might think 너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대니아라고요. 그죠? 문법 생각해. 동사가 나왔지 얘들아. 근데 이건 타동사가 될 수도 있고 이형식 동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사가 나오고 나서 대시 나왔을 경우에 그 뒤에는 이제 완전절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동사가 나오고 나서 what이 나왔을 경우에 얘는 불완전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바꿔 쓸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게 얘들아. 내가 이 말하는 동사는 무슨 동사냐면 2, 3, 4, 5 형식 동사예요. 1형식 자동사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2, 3, 4, 5에서도 특히나 이 비동사 이 형식을 말할 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The goal
목표라는 것이 is 무엇입니까? that 이하가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2형식 동사가 되는 거고 잘 봐. 3형식 동사라고 하게 되면 내가 좋아합니다 라고 하고 that을 쓰게 되면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좋아한다. 문장 나오겠지? 근데 4형식 같은 경우를 쓰게 되면 내가 말했어요. 말합니다 라고 해서 그에게 that 이하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암기를 하긴 했는데 동사 뒤에 that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힘이 있으니까 이게 마치 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아닌가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4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간 거지. 이 공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알겠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공식 동사 that 완전절, 동사 what 불완전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한번. 그러니까 서로가 얘네들은 바꿔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what이 있으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바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명사라는 친구는 이 what이라는 녀석 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알겠죠? 명사 what이 나오면 바로 틀렸다라고 고르면 되고요. 동사 뒤에 what이 나와 있으면 무엇을 해야 돼? 뒤에가 불완전절인가는 스스로 좀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겠지. 그치?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불완전절일 때는 보통 무엇이 없냐면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래서 대신 나왔으니까 뒤에는 이제 완전절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들, do not get along, 자동사야. 오케이? 잘 지내다, 친하게 지내다 라는 자동사입니다. 친하게 잘 지내지 모른다라고 너는 생각할지도 모른대요. 모든 이 정보에 근거하자면. 왜냐면 서로가 지금 다 상반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They actually work well together. 바로 얘기하네요. 실제로 일을 잘 한답니다. 함께요, 그것도. because 왜냐하면요. because 이 자리에 이제 다른 접속사 올 수 있는 게 뭘까? since, as 이제 때문에를 나타내는 친구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격들이 뭘 하기 때문에 complement each other, 서로 무엇을 해요? 보충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자, complement 요거랑 supplement 이게 이제 같은 단어라고 했었어요. 똑같은 걸 표시하려고 일부러 주황 색깔로 쓴 거고, 얘가 헷갈리게 나오는 게 compliment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었어. 그치? 그래서 얘는 칭찬하다가 되는 거고, 그 위에 것들은 서로가 이제 보충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랑 비슷한 단어를 위에다가 하나만 더 적자면 밑에 쓸까? implement라는 게 있어요. implement 그냥 비슷한 단어라서 한번 껴봤습니다. 얘는 실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실행시킬 때 우리가 carry out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친구입니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일단은 complement와 complement를 헷갈리지 않도록 어휘 문제가 두 개 떡하니 나왔을 때 complement라고 골라주셔야 됩니다. supplement 생각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support라는 것도 있잖아. 지지하다, 그치? 이것도 다 같은 계열로 좀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서로의 성격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요.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이들이 잘 일을 한대요. 그거를 한 단어로 쓰자면 뭐였냐 해서 뒤에 이제 시너지라는 말이 나오지. 그치?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두라. 그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지고 서로 보충해가지고 잘 일을 한다. 무엇? 시너지요. 가끔씩 they can even accomplish. 그들은 심지어 accomplish,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낼 수 있다랍니다. 무엇을요? 굉장히 대단한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대요. 뭐 했을 때요? 서로가 collaborate, 협업을 했을 때, 함께 일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엄청난 유명한 예시들을 두 개를 보면서 살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나만 지우면 되겠지? 바로 몽고메리로 가봅시다. 자, December 1st, 1955, 1955년 12월 1일 어디에서?
이제 아메리카, 미국의 도시인 몽고메리라는 곳이고 거기는 알라바마라는 주에 있다랍니다. 그곳에서 a black woman, 한 흑인 여성이 주황 빨강 색깔로 주어 표시와 동사 표시를 해줄게요. 흑인 여성이 어떤 이름을 가진 named 로사 파크스의 이름을 가진이죠. 이렇게 봐야 되겠지? 로사 파크이라고 이름 지어친 여성이 흑인 여성이 got on a bus, 버스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렇게요. 저 멀리 있으니까 주어 동사 훨씬 더 잘 보이죠? 그럼 저 named 여기 지울게. named라는 친구는 이제 분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ing가 나오거나 명사가 나오고 뒤에 pp가 나오게 되면 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ing나 pp 이외에도 명사가 나오고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거나 명사가 나오고 뒤에 전치사 구가 나오는 경우들이 모두 다 동일한 경우인 거야. 무엇? 바로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을 다 꾸며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요. 그쵸? 그러니까 명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온다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요. a dog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뒤에 happy 뭐 이렇게 나와. 아무것도 없이요. 그쵸?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눈을 좀 익혀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그것에 맞는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어떤 강아지? 행복한 강아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생략이 되게 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남을 수가 있다. 그치? 봐봐.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어떤 강아지냐면 which is at ho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집에 있는 강아지요. 그죠? 그럼 이것도 남는 게 뭐야? 명사, 전치사, 구가 남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지?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형태가 모두 다 남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근데 자꾸 우리가 이것들 말고 여기에 쏟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보는 이유는 이 두 개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능동과 수동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사 박스는 자기가 이름을 지어두고 응애 나오면서 저는 로사 박스예요 라고 하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를 써야 되는 거겠죠. 그 당시에 몽고메리에서는요 버스들이요 복수입니다. 뭐 divided 아까 전에 우리가 divide A into B라고 해서 A를 B로 나누다라고 알아놨는데 여기는 지금 수동을 써가지고 나누어져 있었다. 버스니까 지가 나눌 수 없잖아.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라고요. 그지? 두 개를 썼어 얘들아. 두 개를 썼을 때 처음에 하나를 얘기할 땐 언제나 원을 씁니다. 알겠죠? 몇 개가 있든 처음에 언급하는 하나를 쓸 때는 언제나 원을 쓰는 거야. 항상.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잖아. 너네들 입장에서. 근데 헷갈리는 부분이 항상 요런 파트가 헷갈린다는 거지. 그죠? the other를 쓰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하나야. 그래서 우리 나머지 뭐라고? 하나. 이게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오답이 나오는 게 뭐가 될 수 있냐면 한국말로 해볼게. 나머지 하나가 들어가야지 맞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나머지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둘 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빨강 색깔 공이 하나 있고 나머지 공들이 다 흰 색깔 공이었어. 그럼 우리 이거 얘기할 때 뭐라고 해? 원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들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다 똑같은 것들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the others 이렇게 붙인다거나 아니면 others라고 붙인다거나 나머지 들 이렇게 붙인다거나 따위들이 되면 안 되는 거겠지. 당연한 원리인 거야. 그치 얘들아? 마지막 딱 하나를 나타내면서 마지막에 있는 것을 나타낼 때 the other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 그래서 하나는 뭐래요? one for 두 구역 중에 하나는 black people. 그리고 나머지 구역 하나는 for white people 이었답니다. 이렇게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She took a seat. 그녀가 자리에 앉았죠. 당연히 black people 존에 앉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watched 바라봤습니다. quietly 조용하게. 이 quietly가 꾸미는 게 누군지를 관계를 좀 잘 넣어두세요. 바라보다라는 녀석을 꾸미는 거기 때문에 quietly를 쓰이는 겁니다. 어떤 모양새? 부사의 모양새로 사용이 된 거지. 이전에 형용사가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as는 접속사로 쓰여서 때 혹은 동안에 둘이 뭘 써도 상관없어. 뭐 할 때, 뭐 하는 동안에 더 많은 승객들이 got on the bus.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사입니다. 더 많은 승객들이 버스에 올라타는 동안에 버스에 올라탈 때 그냥 조용히 바라줘 봤대요. 너무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냥 자기 그냥 흑인 좌석 앉아서 손님들 타는 거 바라봤다. 끝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모든 좌석들이요 in the white zone 어디에 있는
white zone에서 흰색 구역, 백인 구역에 있는 좌석들이 were taken. 뭐가 됐다? 다 취해졌다. 차지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지. 수동태로 쓰였는데 복수까지 신경 써야 돼요. 주어가 좌석입니다. then 그리고 나서 driver order 이게 이제 첫 번째 문법이야. 이과의 첫 번째 문법이요. 그게 뭐냐면 이과의 첫 번째 문법이 오형식인데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오형식이 나와요. 이렇게 order A to 동사의 원형 이렇게요. order A to 동사의 원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오형식에서 투부정사를 쓰는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올 때마다 하나씩 머릿속에 계속 정립을 해두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에 order이 나왔으니까 몇 가지를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이제 소문자로 쓸게요. advise에서 충고하다가 있고요. ask라는 녀석도 올 수 있고요. tell이라는 녀석도 올 수 있고 force라는 녀석도 올 수 있고 우리가 뭐 유명한 want가 올 수도 있고 expect 예상하다 기대하다가 올 수도 있고요. 뒤에서 나오지만 미리 얘기를 하자면 inspire이라는 동사도 올 수 있습니다. A가 투하도록 고무시키다. 그치? 그리고 뭐 motivate도 올 수 있고요. 그냥 생각나는 거 계속 적어 본 겁니다. 그래서 오형식인데 투부정사를 쓰는 친구들은 너무나 많아요. 이건 날 잡고 외워야 돼요. 지금 다 머릿속에서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쓰고 나서 목적어를 쓰고 그리고 투부정사를 쓰는 녀석이다. 투부정사를 쓴다는 게 포인트예요. 오형식인데 투부정사,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암기해야 되냐면 얘들아 오형식 동사는 되게 많잖아. 이 녀석들도 오형식 동사고 그냥 기본적인 오형식은 뭔데 여기 형용사 쓰는 애들도 있고 그치? 그리고 뭐 동사의 원형 쓰는 놈들도 있고 ing 쓰는 놈들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pp를 쓰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오형식들은 사용동사, 지각동사 쓰거나 막 그랬던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 그러니까 오형식에서 투부정사를 쓰는 애들은 어느 정도 암기가 해야 될 가치가 좀 있는 녀석들이다. 자, 그래서 운전기사가 그녀에게 누구죠? 로사 파크스에게 명령을 했어요. 심지어 부탁한 것도 아니야. 뭐라고? her seat, 그녀의 좌석을 주라고. 누구에게? white passenger, 백인에게요. 지금 여기에 기부라는 사형식 동사가 나왔죠. 선생님 이렇게 적어놓을게. 사형식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구조는 사형식으로 쓰인 게 아니라 삼형식으로 쓰인 거지. 그지? 왜냐하면 주어라 무엇을 그녀의 좌석을 하고 끝나. 그리고 누구에게? 백인에게 이렇게요. 원래 이 문장은 뭐였었어? 주어라 백인에게 그녀의 좌석을 이 순서였었는데 그 순서를 바꿔 나서 삼형식으로 만들었지. 그리고 필요한 전치사가 무엇이야? to이다.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죠? give라는 녀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전치사는 to이다. make를 바꾸면 for이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 ask는 of. 로사 박스는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일단 부끄러움이 많고 굉장히 온화한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she avoided standing. check. avoid ing. avoid ing. avoid ing 하는 것을 피하다. 여기에 ing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도 ing가 연결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어디요? or ing 보여? 그러니까 두 가지를 피했어요. 로사 박스라는 사람은 두 가지를 피했어. 첫 번째로 뭘 피했어? standing out in public. 대중 앞에 standing, 나서는 걸. 그지? 부끄러움이 많고 온화한 사람이 대중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drawing attention, 뭘 하는 걸? 끌어당기다. 주의 집중을, 관심을 누구에게? 그녀 스스로에게 끌어당기는 것을 피했어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녀가 갑자기 she had the courage, 용기가 생겨버렸는데 어떤 용기냐면 뭐 할 용기 이렇게요. 이 resist에다가 좀 이렇게 네모를 좀 쳐놓고 얘들아 이 resist라는 친구는 이 단어에서 조금 많이 중요한 단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resist 자체가 의미가 뭐지 주어나? 저항하다. 요겁니다. 그리고 resistance라고 하게 되면 이게 명사가 돼. 그래서 뭐가 되냐? 처항이 됩니다.
그쵸?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쓰냐면 항상 서술형에서 여러분들한테 품사에 대한 변형을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항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저항하다라는 동사인데 여기는 명사를 넣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찾게 되면은 이 안에 명사를 넣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이거 모양새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레지스터 하게 되면은 약간 저항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명사인데요. 저항을 하는 사람이 돼요. 저항자라고 할까요? 자, 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요령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좀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품사에 대한 걸 좀 알고 있으면 오히려 이득이잖아? 그지? 품사가 조금씩 변하기만 하는 건데 단어에 내가 암기해야 될 모양새를 하나만 하면 되잖아. 그쵸? 저항할. 좋습니다. 저항을 할.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얘들아. 여기에서 만약에 accept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불의를 받아들일 용기가 생겼다. 너무 이상해, 이거는.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바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맞죠? 불의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불의에 저항을 할 그런 용기가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대답했겠죠?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까 전에 어떻게? 조용하게, 조용히 바라봤다처럼 침착하게 대답을 했어요. With a single word, 단 한 단어로 no라고.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당시에요. 1955년에. 그랬더니 굉장히 분노한 그 빡친 기사가 called the police. 끝까지 집중. 경찰을 불렀고 그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동태 arrest. 무슨 뜻? 체포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수동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 그래서 체포되었다. 처벌받았다.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쓰는 거니까 was arrested. 체포가 되었대. 체포가 되었대. 그러니까 경찰이 무력으로 잡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었답니다. 그렇죠?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나름 집중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끼나? 추워요? 그래서 안 자는 거야. 끌까요? 에어컨? 괜찮지? 3까지는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았네요. 10분밖에 안 남았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 자, Foxcom's response. 그녀의 침착한 반응은 어디에? To the situation. 그 응답에 침착한 반응은요. 응답이죠. 그 상황에 침착한 그렇게 응답을 한 것이 impressed. 이 감명을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뭐 백인도 섞여 있었겠지만 대다수 흑인들이 되기는 거겠지. Soon after 머지않아서 그녀의 조용한 나오네. 그지? 아까 전에 썼던 register의 단어의 명사형이 나왔네요. 그녀의 조용한 저항이 그쵸? 어떻게 됐습니까? Came together with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었대요.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었다랍니다. 그 사건이요. 어디까지 흘러가게 됐냐면 바로 아주 고무적이고 영감을 주는 스피치 메이킹 연설까지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건 누구의 연설입니까?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연설이에요.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연설할 때 그거를 말했겠죠. When 5,000 people assembled. 누가 봐도 assembly 나오고 뒤에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자동사로 볼 수 있겠네요. 자동사가 나오게 되면 뭐가 안 됩니까? 수동태 불가입니다. 그럼 여기에 쓰여야 될 모양새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were 하고 나서 assembled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거겠지. 그렇죠? 이 모양새는 될 수 없습니다. 자동사니까요. 어디에 모였죠? at a rally. 집회. 왜? to support 하려고요. 뭘요? 누구를요? 로사 파크의 행동인데 무슨 행동이요? courage. 용기에 있는 행동을 지지하기 위해서 5,000명이나 모였대.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 학교 졸업할 때 거기 강당에 뭐 잠깐만 모여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그게 한 400명도 안 되는 거잖아. 사실상 한 학년만 모이는 거니까.
그치? 뭐 부모님이 있다 쳐도 한 500밖에 안 되는데 그게 10배예요. King made a speech. 연설을 했죠. 대중들에게요. 그 군중들에게요. 많은 5천 명의 사람들에게요. 그는요. 이런 사람이었답니다. 굉장히 extrovert한 사람이었고요. 부가 설명 줍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assertive. 적극적이고 sociable. 사회적이고 그리고 motivating people.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는 걸 잘했대요. 동기부여시킨다는 건 어떤 행동을 하게 이제 약간 유도하는 거죠.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사 파크랑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한 성격이 서로 비교가 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문법이 좀 나올 확률이 좀 높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앞에 있는 건 유도부사기 때문에 주어가 아닙니다. There comes a time. 여기가 이제 주어예요. 시간이 옵니다 라고 해서 comes에 s를 붙인 이유가 뒤에 시간이 a time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치? 우리는 대어를 보고 나서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 없다.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간입니까? 라고 해서 얘를 접속사로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얘는 관계부사로서 앞에 있는 시간을 꾸미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또 등장을 했지. 잘 봐야 돼요. 한 번 정도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관계부사가 지금 처음 언급된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법을 내야 되는데 건드리지 않을까 좀 싶을 수도 있어요. 자, 관계부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그대로 그 모양새 그대로 위치로 전환이 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이름이 부사인데 명사로 전환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부사와 명사가 서로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라는 친구가 서로서로 바뀌어 쓸 수 없는 이유.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쉽겠지. 그치? 근데 관계부사가 뭐로 바뀔 수는 있죠? 그냥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게 룰이잖아. 그치? 그러면 앞에 있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시간을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전치사들을 쓰자면은 뭐 몇 시냐, 뭐 어디에 뭐 이런 것들 쓸 수 있잖아요. 어디에가 아니라 뭐 요일 나타낼 때요. 월요일에 뭐 이런 것처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위치가 등장을 한다면 그쵸? 뭐 인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제 when과 바꿔서 그 자리를 서로 공유할 수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어렵게 헷갈리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조금 꼬아서 낸다라고 하면 위치를 딱 내가 잘 들어야 돼 이제 위치가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만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 라고 하고 바로 틀렸다라고 골라버리면 조금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위치가 쓰였을 때 이 전치사라는 친구의 존재가 맨 뒤에 있는가도 좀 확인을 해줘야 해. 이게 어떤 원리인지 알겠지? 그죠? 이걸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그러면은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게 만약에 at, on, in 따위가 맨 뒤에 딱 남겨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모양새는 맞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작정 위치로 나온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왕 헷갈리는 거면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at, on, in에서 대시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냥 that을 쓰는 건 되겠죠. at that, in that, on that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씩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어떤 상황, 어떤 시간이 오냐면 사람들이 get tired of 이제 실물이 나와 지긋지긋해지는 시간이 옵니다. 무슨 뭐 전치사니까 이건 하나의 통째로 내가 하나의 구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덩어리기 때문에요. 전치사 D-I-N-G being trampled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당하는 겁니다. 짓밟다가 아니라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짓밟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싫어. 지긋지긋해. 그러한 시간이 온다. 더 이상 우리 못 참아. 이런 말이지. He told them. 그들에게 얘기를 했고요. 사람들에게요. 자, 이 군중들에게요. 또 말합니다. There comes a time. 이런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지? 그니까 똑같은 문법이 연속 2번 나와 얘들아.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둘 중 하나가 건드려져 있을 때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들 혹은 자기네들 뇌피셜들을 천천히 생각해봐.
만약에 거기가 바뀌어져 있을 거거든. 어떤 특정 모양새로. 그럼 그게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해보라고. 알겠지?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일단 무엇이다?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 기준을 좀 잡아주세요. 어떤 시간이 오고 있습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Get tired of. 지긋지긋한 시간이 또 오고 있어요. 뭐 합니까? Being pushed out. 자기가 미는 게 아니라 밀어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햇빛 밖으로 밀려나간다랍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죠? 그늘로 가고 어두운 쪽으로 계속 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흑인들이요. 그렇죠? 그런 게 더 이상 싫은 거죠. 소외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린 못 참는다. 그래서 로사팍이 이런 행동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잖아. King was an amazing speaker. 킹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뭐한 사람이었습니까? amazing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요 단어는 얘들아,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amaze라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놀라게 하다인데 놀라게 하는데 어떤 놀라게 하는 거야? 약간 기분 좋게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동사가 분사로 변형이 되면 ing와 pp가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모양새가 어떻게 나온 거죠? amazing speaker라고 나왔어요. 왠지 이 사람을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영화 제목 좀 생각해 봅시다. Amazing Spider-Man. 그쵸? 스파이더맨이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파이더맨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멋있다 라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스파이더맨이다 라고 표시를 해서 영화 제목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킹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러한 걸 전달하는 사람이잖아. 전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메이징한, 굉장히 대단한 이렇게 나와야 돼. 어메이즈드 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가 느끼는 게 아니니까. 한 연설가였고 그의 말들이 filled A with B. 오케이? 사람들을 채워놨어요. 뭐를 채웠습니까? 사람들을 fill A with B. filled 뭐로 채웠어? 자부심과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채웠어요. 아, 우리 흑인들에 대한 자부심.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런 희망. 그리고 나서 그가 칭찬을 했어요. 누구의? 로사팍의 용기에 칭찬을 했고 그리고 hugged her.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요. 포인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silently. 여기에 그냥 silent 들어가게 되면 낭패다 얘들아. 형용사예요. 침묵하는 조용한이라는 형용사지. 그치? 근데 여기엔 어떻게 조용하게 서 있다는 거잖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입을 닫고 서 있었다. 그리고 단지 얘도 형용사야. just 단지 존재 요거거든요. 직역을 하면. 단지 오직 그녀의 존재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 로사팍이 그냥 킹 옆에. 그랬는데 그 존재가 그냥 was enough to 어땠다? enough랑 to는 가까이 붙여놓읍시다. enough to 어땠다? 충분했어요. 뭐하기에? strengthen the crowd. 그 대중 군중들을 사람들을 뭘 하기에? 강화시키기에 충분했다랍니다. reinforce 하기에 충분했다라고요. 뭘 강화시켰겠어? 그 사람들이 이제 프라이드와 호흡, 희망 같은 것들을 이제 강화를 시킨 거지. 힘을 내준 거야. 그치? 반이어 나오면 뭐겠어요? 약화시키다라는 weaken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치? 이렇게 하게 되면 3까지 또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그치? 뒤에 나와 있는 문법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어법 문제를 정말로 작년에 기말고사처럼 많이 좀 헷갈려가지고 틀리지 않게 얘들아 어떻게 하냐면 선택지를 줘서 문제를 푸는 거를 할 때 내가 이걸 왜 뭐 때문에 이걸 답이라고 골라야 되는가를 적어보면서 하면 되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를요. 스스로. 그러니까 너무 기억에 의존해서 풀지 말라고 얘들아. 어법 문제를 풀 때. 알겠지? 오케이. 수요일 날 봅시다. 겁나 시끄럽네. 추워, 소연아?